자, 1주차 교재 페이지로 따지면 1주차 교재 13페이지네요. 그죠? 13페이지에 국제사회 인권 문제라는 게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에서의 인권 문제 가지고 지난 시간에는 국내의 인권을 해가지고 뭐 나왔냐면 사회적 소수자. 그쵸? 네, 사회적 소수자도 했고 또 뭐 했어요? 방금 청소년들도 했죠. 이런 것들을 살펴봤거든? 이번에는 뭐냐면 국외로 가는 거야. 국제사회의 인권이라고 해가지고 등장을 하는 건데 거기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위에 있는 자료 1, 2, 3 꼭 잘 봐주셔야 돼요. 다른 학교는 여기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기는 해요. 1, 2, 3에서. 왜냐? 이거 표 볼 줄 알라는 소리야. 그 표를 보면 세계 기하지수라는 게 나와 있지. 자, 이거는 좀 내긴 하더라. 어떤 학교도 이걸 내요. 뭐? 저 이름 있지. 국제식량정책연구소에서 세계 기하지수 했다. 이런 거. 미리 어머니들한테 한번 전화를 드렸었거든요. 아직 민정언니한테 안 드렸는데 저번에 이제 시험 봤던 친구들한테는 다 전화를 좀 돌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수능이랑 내신이랑 너무 다르잖아. 사실 스타일이. 특히 너네 학교 통사 문제는 정말 교과서 안에 있는 단어랑 그냥 암기 플러스 선생님의 그 말들 뭐 표현했던 말 그거를 그냥 문제로 내는 거거든. 정말 사고력을 요하지 않아요. 생각을 요하기보단 너네 암기나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이 부분에 이거 들어갔는지 외웠느냐 이런 것들을 체크해. 근데 앞으로 너네가 어쨌든 아무래도 미술이다 보니까 정시가 많잖아. 수시로 가기도 하지만 그래서 정시를 하려면 수능을 어느 정도 봐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서탐에서 3등급을 받으려면 이해하는 게 진짜 중요해. 이해해야 되고 나중에는 예를 들면 통사 이 한 권이 시험 범위잖아. 예를 들면 수능은 그치? 수능은 이 통사 한 권 통이 그냥 시험 범위야. 그러니까 이 생활과윤리, 사회문화 즉 두 권의 책이 한국수사 통사처럼 이 두 권의 책이 시험 범위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면 그 하나하나 세세한 걸 다 외울 수도 없어. 그렇게 문제 내지도 않고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그 송쌤 이번에 그 6단원 실어놨듯이 그 학자들이 어떤 얘기했고 이런 것들이 윤리강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거 여기와 관련해서는 입헌, 법과 정치 파트거든요. 여기에서는 사실 좀 외우는 것들이 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미리 얘기했지만 내가 무슨 과목이 좀 괜찮고 푸는데 좀 무리가 없는지 1학년 때 이걸 좀 외워가면서 나 이거 이해하면서 좀 잘 외워진다 이런 과목들을 잘 골라놓는 게 좋아. 알겠지? 그래서 2학년 때부터는 그런 식으로 좀 공부하는 걸 연습하셔야 돼요. 물론 지금은 내가 지금 말한 것처럼 막 세계 기하지수, 국제식량정책연구소다 그리고 한국은 뭐냐 이런 것도 외워야 돼. 알겠죠? 어쩔 수가 없어. 지금은 당장은 그런 것들을 외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영양실조 상태인 인구 비율 그리고 5세 이하네요. 우선 세계 기하지수를 보면 1 세계 기하지수는 너네 그거 많이 봤잖아. TV 같은 데서 아이들 배만 볼록한 거 있죠. 그죠? 그게 배불러서가 아니잖아. 팔다리 엄청 가늘잖아요. 막 나중에 뭐 배 복수가 차거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붓는 거라는 식으로 표현하잖아. 뭐 길고양이들도 뚱뚱하다고 하지만 실제는 뚱뚱한 게 아니라 뭐 염분 때문에 부었다 뭐 이렇게 하듯이 너무 영양이 안 들어간 그 아이들의 모습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는 이 국제 식량 정책 연구소에서 연구를 한 거야. 그래서 뭐 어떻게 했냐면 그 나라의 영양실조 상태인 인구 비율 이 인구 비율이랑 이제부터는 뭐가 들어가냐면 나이가 어린애들로 들어가. 다 이제 뒤에부터는 5세 이하 애기들이죠. 이 아동의 급성 만성 영양 결핍 만성 영양 결핍 또 하나 뭐예요? 얘네들의 사망률 이 네 가지 본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뭐예요? 이게 세계 기하지수예요. 자 그랬더니 어디가 심각해요? 지금 쌤은 뭐 붉은색이다라는데 색깔은 안 보이지만 짙은 색으로 보이는 쪽이 어디야 주로? 아프리카죠. 그래서 결론은 얘를 해석하자면 그냥 아프리카와 아시아 쪽이 심각하다. 물론 우리 쪽 아시아 말고 동북아시아 말고 동남아시아 쪽, 인도 쪽, 남아시아
이쪽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가 심각하고 아프리카가 심각하다. 나머지 이제 뭐 예를 들면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죠. 그리고 자료 2. 자료 2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 성격차 지수. 이거 성격이거든요. 성격차 지수. 자,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남녀의 차별에 대한 얘기죠. 남녀의 경제 참여 기회, 교육의 성취, 정치적 힘, 건강. 그러니까 경제와 관련한 부분, 그다음 정치에 참여하는 그런 부분들, 교육에 대한 부분들, 건강에 뭐 힘과 건강 있나? 힘과 건강 이런 부분들. 요 네 가지를 가지고 남녀 차이 체크한 거예요. 됐죠? 이거는 봤더니 1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가 또 흐린 곳을 보면 돼. 색깔이 이번에 반대로 흐린 곳을 보면 아프리카 쪽이래. 자, 그 다음 마지막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에서 살펴봤던 게 뭐냐면 자유, 시민 자유권 지수네요. 근데 너네 선생님들의 특징이 솔직히 이 표나 그림을 내시진 않죠. 그죠? 표나 그림을 직접 출제는 많이는 안 하시는 편이야. 자료 출제를 많이 안 해요. 그냥 외우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순위가 낮은 곳은 시민 자유권이 낮고 높은 곳이 인권이 좀 그래도 높은 쪽인데 우리나라는 43위. 43일보다 빗속에 친일파인가 봐요. 자, 58위가 대한민국이고요. 소말리아, 중국, 수단, 방글라데시 저 끝에 있는 나라들이 어때? 저 자유권이 되게 낮은 곳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지금 표현들 있죠. 뭐 빈곤 문제, 그 다음에 성차별 문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 지금 요 부분을 가지고 위에 자료로 살펴본 거예요. 알겠죠? 지금 요 내용은 이 본문과도 다 관련이 있다는 거야. 교과서 본문에 있는 표현을 보니까 이것을 통해 결국에는 어떻다? 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는 시민 자유권 지수로 확인할 수 있고 성차별은 자료 2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 정도가 있구나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요거 하나 체크해 봅시다. 요 힘에서 이 정치와 관련해서 뭐가 나와요? 하나 서로 겹쳐줄게. 밑에 단어 뜻 나와 있죠. 정치적 힘. 이번에 너네 그것도 나왔잖아. 뭐 65세 노년 부양비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용어 봤을 때 정치적 힘은 무엇이다? 남성 대비 여성 국회의원과 여성 공직자 비율. 그러니까 남성이랑 비교했을 때 남성의 국회의원 대비 여성의 국회의원 이렇게 보는 거죠. 남성분의 여성 이런 식으로. 남성분의 여성 곱하기 100 이렇게 보는 거죠. 남성과 비교했을 때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남성의 고위직 대비 여성의 고위직, 남성의 국회의원 대비 여성의 국회의원 곱하기 100을 한 것이 뭐다? 정치적 힘. 요 단어라는 거야. 알겠죠? 이런 것들은 주관식으로 되게 좋아요. 자, 넘어가시면 자, 이제 우리가 국제사회 인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나옵니다. 자, 그럼 이거 문제였고요. 해결해야죠. 이겁니다. 앞에서 문제 살펴봤네. 그 다음에 해결 어떻게 하는지. 됐죠? 그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개인적 차원과 그 다음에 사회적 차원으로 나뉘어. 둘로 나눈다. 자, 개인적 차원이 있고요. 사회적 차원이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쌤 봐봐. 지금 자꾸 공부하면서 어떻게? 도식화시키는 거 뭐야? 나중에 사회에 그 많은 양들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공부하는 게 되게 좋아요. 알겠죠? 쌤도 이런 거 되게 싫어해. 나 정리정돈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집도 더러워요. 그런데 공부할 때는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적어서 틀을 만들려고 하고 오늘 이런 거 주는 것도 보면 앞에 그 만들어 놓은 것도 다 이렇게 표에다가 막 정리해 놓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자꾸 이렇게 정리해 놓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뭐가 나온다? 중요한 단어 나오네요. 세계 시민의식. 그래서 세계 시민의식은 뭐냐면 내가 지구 공동체의 구성원인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냥 세계의 하나의 시민인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지구시인 거야. 지구시. 맞지? 지구시 대한민국 뭐 이렇게. 알겠죠? 지구시 대한민국 동 이런 것처럼 여기는 이제 내가 지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여기는 거. 지구 공동체 구성원. 그러니까 이런 옆에 있는 단어들 엄청 자세하게 꼭 봐주세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 표현들을 약간 모르더라고. 인도주의적. 인도주의적의 뜻이 뭐야?
보장받아야 되는 기본권이래.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인권 침해를 막아야 하는 인도주의적 의무, 뭐? 인간의 도리로서. 알겠죠? 인도주의는 인간의 도리에 따라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가 모두에게 있다. 그러니까 세계 시민 차원에서 노력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뭐 예시가 하나 나오네요. 개인적 차원에서 뭐 빈곤 국가 아이들 지원. 이거 있잖아. 무슨 뭐 초록우산 캠페인 그죠? 세이브 더 칠드런. 쌤도 이거 한 적 있어. 뭐야? 오작뜨기인가? 물론 내가 뜨지 않았어요. 키트는 내가 사서 그때 회사를 다닐 때였어. 이거 어떻게 떠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과장님이 신난 거야. 오랜만에 뜨개질이네? 막 따다다다다 하더니 막 혼자 회사에서 계속 뜨시는 거야.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모자만 받아왔어요. 그래서 결론은 난 그걸 샀지만 뜨개질 할 줄 몰라. 원래 뜨개질 배우려고 산 건데 그분이 막 신나셔가지고 모자를 다 뜨시더라고. 자 이렇게 됐고, 자 사회적 차원 이제 뭐야? 이제는 사회적인 건 나 혼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국제적 연대.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국제연합, 비정부 기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적 연대로 국제연합이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평화를 목적으로 세웠더니 국제연합이 있어요. UN. 이 국제연합에서도 이런 것들을 하죠. 어려운 나라들 지원해주고 세계 난민기구 같은 것도 여기 밑에 있는 산하기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비정부 기구들. 비정부 기구들이 뭐가 있지? 예를 들면 방금 내가 얘기했던 세이브 더 칠드런 이런 것들 비정부 기구잖아요. 정부가 가입하는 게 아니야. 나도 내가 모자 뜨기 한다고 신청해서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비정부 기구예요. 정부 기구는 이런 애들. 국제연합 같은 애는 정부 기구야. 정부 국가가 가입하는 거.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세이브 더 칠드런 이런 것들은 뭐야? 비정부 기구야. 그린피스 이런 거 비정부 기구죠.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나온다. 국가가 권력을 남용해서 요즘에 또 쌤이 빠졌던 게 막 뽀뽀 이런 거 있잖아. 원래 그 실화충이에요. 실화를 너무 좋아해서 궁금한 이야기 와이. 자 금요일이네요. 그래서 궁금한 이야기 와이를 봐. 또 이제 일요일이 되면 실화 탐사대를 봐. 그러다가 수요일 되면 꼭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를 봐줘. 또 그러다가 심야 괴담회를 또 봐줘. 이런 모든 그런 실화에 대해서 탐닉을 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는 김복준 교수님의 이제 대한민국 살인 사건을 또 봐줘야 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주기마다 이렇게 보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런 데서 또 보면 그런 거 있잖아. 국가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야? 인권 탄압을 하는 거죠. 근데 아직도 뭐 밝혀지진 않았던 뭐 그런 게 이번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에서 김구 선생님 암살했던 사람 얘기 나왔거든. 안두희라고 막 그런 사람 나왔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밑에 배우를 갖고 있느냐 막 이런 거 나왔어. 그리고 이거 북한 얘기들 이런 것들 초반에 막 나왔단 말이야. 북한은 유명하죠. 워낙 인권 탄압하는 걸로, 그지? 이런 것들을 보면 여기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요. 국제 형사재판소라는 게 있어. 형사재판소. 원래 우리가 형사재판을 하는 곳은 뭐야? 범죄를 다루는 곳이거든요. 근데 앞에 국제가 붙었잖아. 그럼 국제 범죄를 다루는 재판소인 거야. 그래서 보니까 왼쪽에 뜻 나와 있네요. 뭐? 집단 살해,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는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거다. 됐어?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계 시민의식과 이런 연대를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겠다. 됐니? 간단하죠? 어려운 건 없어요. 자 그런데 너네 선생님이 분명히 요걸 내실 수 있어. 요거 내기 되게 좋아요. 바로 뭐? 그 밑에 도서 자료실에 있는 가난한 국가에 대한 원조의 의무. 요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 사람은 너네 생활과윤리 내년에 배우게 될 생활과윤리에 등장을 해요. 내년에 생활과윤리나? 몰라. 맨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사회문화가 2학년이던가 혹은 3학년 때 사회문화이던가 생활과윤리랑 사회문화를 이렇게 1년씩 하더라고. 자 그때 등장한 사람입니다. 누구? 피터 시머. 이 선생님 살아계세요. 이분 인스타그램 있어. 그래서 인스타그램 들어가면 오늘 깜짝 놀랄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있는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의 생활과윤리 시험지를 보잖아? 똑같아요. 얼굴을 보고 캐리커처를 했기 때문에 그 시험지를 보고 이제 애들이 나중에 너네가 윤리를 하잖아? 그러면 딱 이제 시험지를 딱 펼치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나와 사상자와의 대담 혹은 뭐 이 사상자가 이제 뭐야 이렇게 말풍선이 있어서 갑을 이러고 나오거든. 그냥 얼굴 보고 맞추는 경지에 이르는 거지. 공자네? 막 이러면서 맹자네? 생긴 게 맹자인데? 막 이러면서 막 풀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 실제 그 사람들 사진 보고 그리는 거라서 많이 맞습니다. 피터 싱어 아저씨는 인스타그램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9월인가 6월이었나 문제를 냈는데 애들이 피터 싱어한테 메일 보냈어요. 이상한 거야. 자기네들이 봤을 땐 이거 다 아닌 것 같은 거지. 그래가지고 피터 싱어한테 우리나라 문제를 막 자기들이 이렇게 영어로 쳐가지고 이렇게 보냅니다. 이렇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피터 싱어가 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근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답이 두 개가 된다 이거야. 이제 얘네들의 주장은. 피터 싱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상가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뭔 소리냐 하면서 애들 따진 거죠. 하지만 평가원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 평가원은 피터 싱어의 이 책과 이 사상 요거를 이미 다 이렇게 정해놓고 그거에서만 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때 막 선생님들이 예언을 했지. 이번에 싱어는 이거 관련 문제 안 나올 거다.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해요. 그것처럼 살아계신 분인데 이 사람이 무엇을 주장하냐면 여기 세계 시민의식 있지. 이걸 되게 주장한 사람이야. 우선 1차 얘는 공리주의자입니다. 근데 공리주의 알죠?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게 더 중요한 사람이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이걸 해외 원조와 관련된 얘기를 하게 돼요. 얘는 해외 원조를 의무로 해야 된대요. 해외 원조 마땅히 해야 돼. 나와있죠? 거기 내용에 피터 싱어는 빈곤층을 돕는 것이 인간의 의무이다. 자 그러면서 뭐를 하냐면 경제적인 이런 원조를 얘기해요. 자, 경제적인 이런 원조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데 얘의 특징은 뭐냐? 봐봐. 거기 보면은 부유한 나라의 사람들 자기 소득의 몇 프로? 5%. 자기 소득의 5% 이상을 기부해야 된다. 근데 얘가 좀 숨겨진 얘기를 해줄게. 그러니까 이 의도가 뭐냐면 피터 싱어는 이렇게 생각한 거야. 자, 우리는 인간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옆에서 고통받고 있어. 그런데 그 고통을 열심히 받으세요 이렇게 아니라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잖아. 공리주의잖아. 그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야 돼. 근데 내가 가난해. 내가 똥꼬 찢어지기가 가난한데 막 내 거만 줄까 말까 하면서 조금씩 주는 그게 아니라 만약에 쌤이 어떤 꼬맹이가 편의점에 와가지고 100원이 부족해 하면서 막 울고 있어요. 걔 고통받고 있지 막 100원이 막 부족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100원 줬는데 내가 막 갑자기 돌아서가지고 100원 진짜 갚아 진짜 값다 이러지 않을 거 아니야. 야, 너네들도 마찬가지지. 솔직히 막 이제 100원을 니네가 줘놓고 집에 와서 막 밤새 잠을 못 자. 지금 고통받고 있어. 이 정도 아니야. 왜? 너네들에게 100원은 그렇게 큰 고통을 주는 돈이 아니야. 근데 이 아기에게는 뭐야? 으악 하면서 막 이제 막 아이스크림을 못 먹어 하면서 막 울고 있는 그 되게 큰 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 입장은 뭐야? 공리주의잖아. 내가 많이 고통받지 않지만 얘 이 100원으로 인해서 어떻게 행복해져요. 그치? 그러면 뭐다?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의 원리에 맞겠죠.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연조를 하는 게 아니라 부유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소득에서 이 5% 뗀다고 얘가 굶어 죽거나 고통받지 않는다 이거지. 그래서 기부를 해가지고 뭐한다? 최대 다수 최대 행복. 즉 얘 세계 시민주의를 갖고 있어요. 내 나라랑 남의 나라를 구별하지 말고 나의 소득의 일부를 주면 그걸로 얻는 행복이 더 클 거다. 너네 그런 일 있지 않니? 되게 착한 일 하거나 하면 막 집에 가서 곱씹어가도 막 자아도취하면서 막 나 오늘 되게 잘한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이제 잠들고 하는 그런 것처럼 이게 더 행복을 줄 거래.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그거야. 물에 빠진 아이 구하기를 보니까 출근길에 연못이 왜 나오지? 자, 연못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아이가 있대. 우선 가정부터 이 도시 사는 사람들 공감이 안 되죠. 자, 근데 주위에는 아무도 없다. 뛰어들어가 구하지 않으면 빠져 죽는데. 근데 물에 들어가기란 어렵지 않고 위험하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너네한테는 깊은 물은 아니야. 자, 근데 이 너네가 며칠 전에 새 옷이야 지금 옷 입은 게. 그래서 이게 더러워질 것 같아. 진흙투성이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아이를 보호자에게 넘겨주고 옷을 갈아입으면 100% 늦어. 자, 그럼 너 어떻게 할 거니? 자, 싱어 입장이라고 생각해봐. 이거 싱어의 이걸 상상하면서 싱어 도와주라고 할까 안 도와주라고 할까? 도와주는 거지. 내 양복을 뭔가 이렇게 좀 더러워져도 이걸 돕는 행복이 더 크고 내가 이걸 하자면 얘 죽잖아. 그 고통이 더 클 거 아니에요. 내가 조금의 나에게 큰 위험이 없다면 도와주는 것이 좋다. 오케이? 이게 피터 싱어의 얘기였습니다. 끝. 자, 다음 119페이지 또 슬픈 나의 얘기가 나오나요? 자,
전 세계 4,600만 명이 사실상 노예로 살고 있다. 자, 노예 오늘도 출근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스트리아에 근데 이런 건데 이제 내가 얘기하면 이제 건방진 거죠. 진짜 되게 힘들게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봐봐 거기 내용들의 범주를 보렴. 나는 정말 관계없죠. 인신매매, 강제노동, 부채 상환을 위해 노예처럼 일하기, 강제결혼, 성매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현대판 노예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어제 쌤이 봤다던 그 궁금한 이야기 거기가 그거 전에 부채 상환을 위해서 노예처럼 일하게 하는 거 20시간을 일시켰대 PC방에서. 그래서 얘가 뭐 잠깐 창고에서 진짜 잤다가 그 다음 그 사람한테 그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두들겨 맞았대요. 근데 정신을 잃었대. 맞아가지고 그럴 정도로 엄청 두들겨 맞았나 봐요. 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뭐 이거는 문제를 낼 만한 게 많이 없어요. 뭐 끽해봤자 현대판 노예 이 단어 빼고는 낼 만한 건 없는 것 같고요. 그 밑에 빈곤 문제 해결 방안으로 보면 뭐 정부가 이 아프리카 난민을 위해서 빈곤 퇴치 기여금을 주기로 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하나 밑줄만 칠까요? 국제 빈곤 퇴치 기여금 제도 이런 것들이 있다. 너무 당연한 말이야. 맞지? 아까 여기가 더 노동보험과 같은 그런 너무 당연하지만 단어가 이제 막상 쓰려고 하면 못 적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 뭐 나머지 있는 저 영남일보에 대한 얘기는 그냥 사랑의 빵을 구웠대요. 동전을 모아서. 뭐 끝이에요. 여기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여기는 아마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이 부분은 난민 문건 문제와 관련해서는 출제가 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쌤이 다시 여기 부분 안 보고 쌤 6단원 위주로 봤는데 여기는 다시 한번 보고 정리해 줄게요. 아마 근데 이 쌤이 여기 올렸으려나? 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쌤은 그 솜쌤 것만 확인을 했어가지고 난민. 자, 첫 번째 거 봐봐. 밑줄 칠 것만 좀 체크해 줄게요. 난민 빨간 대문집 제공해 준다라고 해가지고 난민들에게 빨간 대문집을 준대. 그러면 이건 무슨 소리야? 빨간 대문집 살면 난민이 되잖아. 그치? 지정해 놓는 거야. 마치 야 너네 그거 그 예전에 그거 있잖아. 아직도 있잖아. 그 급식카드 주잖아. 급식카드. 그 뭐랄까 지원금? 그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들에게 카드를 준단 말이죠. 편의점에서 뭐 쓸 수 있는 이런 카드 사 먹을 수 있게 하는 뭐 급식은 아니고 이렇게 카드를 통해서 결제를 하게 하는데 지금은 카드를 주는데 옛날에는 그 진짜 손들게 했다니까 우리. 눈 감아 보세요. 아직도 기억나. 자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면 손 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모두가 알겠지만 이러고 선생님이 고개 돌리지 말라고 해서 이게 실눈 뜨고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된다고 그 사람이. 근데 이게 뭐가 생겨? 선입견이 생기잖아. 그처럼 지금 난민을 빨간 집에다가 빨간 집을 주면서 이걸 알려준 거야. 그러면은 오씨 더럽다 야. 동물 배설물을 바르거나 달걀이랑 돌을 던진대. 근데 왜 던질까요? 우리나라도 사실 좀 그렇긴 하죠. 우리나라도 그 누구야 이슬람 난민에 대한 이건 엄청 혐오가 많이 있고 특히 조선족 혐오 진짜 많이 있죠. 그리고 덴마크에서도 이런 게 있대요. 덴마크는 일부러 돼지고기를 준대. 돼지고기 못 먹는 나라가 어디야? 이슬람 쪽이죠. 그래서 일부러 의무화를 한 거지. 덴마크 음식 문화를 알리려고 한 거다라고 했는데 이슬람교도는 돼지고기 안 먹죠. 그러니까 지금 가에서 표현을 한 거는 이 난민에 대해서 되게 차별적인 모습들이 나타나 있는 거고. 자 나에서 보면요 반난민 정책이래. 그래서 이번에 난민 범죄로 너무 안 좋은 거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조선족 범죄 생기는 순간 바로 어떻게 돼? 조선족 다 몰아내라. 이거 나오잖아 항상 뉴스 기사에. 그러니까 세트야. 그게 나오잖아요. 조선족에 대한 범죄가 나와. 그러면 그 밑에 이 새끼를 다 쫓아내야 된다. 이러면서 막 사람들 댓글이 엄청 무서운 걸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추방이나 범죄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웨덴의 예시가 나옵니다. 스웨덴 동그라미 하고요. 뭐? 포용적 태도. 자, 근데 이제 너무 사회 문제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하자? 바로 신원 강화 입국 제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난민의 귀중품을 경찰이 압수할 수 있대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유럽연합이 마치 난민들이 유럽을 오게 되는 관문이 그리스라는 거야. 여기가 되게 관리가 엉망이라서 여기 통해서 막 들어온다라는 거지. 자,
내가 강하게 압박했다라는 거고요. 어우 야 이제 나 조항 보는 순간 소름 돋아 이제. 그지? 난민의 지위와 권리 제2조가 나옵니다. 난민의 지위와 관련된 협약으로 1950년대에서 체결이 된 건데 일반적 의무는 뭐래요? 내가 체류하는 국가에 대해서 그 법을 지켜라. 2조는 뭐다? 그 나라 법 지켜라. 3조 뭐다? 차별하지 마라. 저 체약국 체크해놓으세요. 체약국 옆에 쭉 나와있죠. 체약국. 체결을 맺은 조약 체결을 맺은 나라예요. 자 13조 뭐라고 나와있어요? 체약국은 난민에게 동산, 부동산 소유권 그래서 유리한 대우를 부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외국인한테 주는 거랑 똑같이 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를 유학 온 사람처럼 그냥 유학 와서 외국인이면 그거를 똑같이 해줘야 된다. 22조 뭐예요? 초등교육에 대해서 자국민 정도 해줘야 된다. 26조 뭐예요? 똑같이 그냥 규제해주는 거야. 거주지 내가 선택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뭐 보고하거나 혹은 압박하거나 뭐 감금을 하는 것처럼 이런 게 아니라 요거 가능하다. 자, 라 별표 칩니다. 또 나오셨네요, 이분. 안 지웠잖아, 쌤이. 피터씨. 왜? 또 나왔어. 세계 시민의 의무 나옵니다. 자, 별표 5개 쳐야 될 거고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사람이 원래 동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에요. 동물. 그래서 이 사람 있잖아. 채식주의자예요. 동물의 것부터 생각해서. 이익평등 고려 원칙은 뭐냐면 너네가 자 민주가 좋아하는 게 있겠지. 민주에게 쾌락을 주는 행위가 있을 거야. 그지? 뭐 맛있는 걸 먹으면 기분 좋아진다. 혹은 뭐 너네는 좀 그림을 그리는 친구 나의 선입견인가요? 그림을 그릴 때 행복하다. 막 이런 것들을 따진다면 아니야 얘 아니다. 지금 그림을 그릴 때 행복하다고 얼굴 봤는데 이런 얼굴로 나를 바라봐. 너 진짜 눈으로 말하지 마. 그래가지고 마치 이런 거야. 나한테 내가 이익을 추구하잖아. 나도 내가 좋은 행동 하고 싶죠. 내가 나한테 좋아하는 것들 하고 싶잖아.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걸 하듯이 자 내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게 있고 연기한테 그런 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내 거를 위해서 얘 거 무시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나도 쾌락을 느낄 줄 알고 얘도 쾌락을 느낄 줄 알아. 근데 내 쾌락을 위해서 너는 고통받고 내 쾌락만 할 거야. 이거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동물한테 적용한 거예요. 너네 강아지가 발로 차거나 뭐 이렇게 뭐 고통을 가면 깽깽거리고 표현을 하죠. 그죠? 얘는 쾌고 검수 능력이 있는 애인 거야. 자 근데 너네 그 동물 실험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 피터 씨가 책에 보면 이거 나와. 토끼를요 이렇게 쇠에다가 이렇게 넣어. 그래서 이렇게 닫아놔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 머리가 껴있는 상태거든? 그러면 눈에다가요 다 넣어요. 마스카라를 칠하는데. 그러니까 너네 우리 마스카라 있잖아. 마스카라 실험이라고 해서 눈 아래다가 마스카라를 해. 그러면 얘 눈이 어떻게 됐어? 충혈돼요. 빨갛게. 그래서 그런 장면이 있대. 토끼 두 마리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막 너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니까 얘가 혀로 이 눈을 핥아주려고 막 하는데 뭐 뭐가 지금 껴가지고 되냐 안 되나? 안 되잖아.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럼 봐봐. 인간의 이 마스카라를 위해서 얘네들의 이익이 지금 추구가 되고 있니? 안 되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비판했던 사람이 피터 싱어인 거야. 또 하나. 그 닭 기르는 데 있잖아. 우리 치킨 좋아하잖아. 그치? 이 닭을 이제 기르는데 거기에서 이런 장면을 봤대. 닭을 갖고 축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야. 닭이 날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발로 걷어 차면 얘가 푸드스쩍 하면서 이제 절로 가. 그럼 이제 그걸 갖고 축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동물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인간의 이익만을 추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이제 피터 싱어거든. 그러니까 피터 싱어는 동물의 이익과 인간의 이익을 똑같이 대우하자는 게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서 얘 이익을 침범하지 말자는 소리야. 됐니? 똑같은 거야. 여기서 지금 그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모든 사람은 같은 이익에 대해서 동등하게 비중을 둬야 돼.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잘 읽어볼게요. 이 원칙의 본질은 우리가 이런 도덕적 사고에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영향받을 모든 사람들의 이익에 대해서 동등하게 비중을 둬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인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고려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어. 흑인, 백인 이런 건 이익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뭐 백인을 우선시하고 이런 거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오직 그냥 그 이익 그 자체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양의 고통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특정한 인종이 겪는 고통이라고 해서 고려를 덜 한다면 이건 차별이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힘을 우리가 갖고 있고
그 나쁜 일을 방지함으로써 나타나는 의미가 다른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는 거라면 우리 무조건 해야 된다. 이게 뭔 소리인지 알겠죠? 자, 만약에 내가 어떤 희생을 하는 건 아니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어떤 이 행동을 하면 너네들이 되게 행복해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야. 됐어? 이게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고 이것이 세계 시민의 의무예요. 나는 세계 속의 시민으로서 내 행동이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가지 않게 해야 된다. 됐어? 여기까지가 내용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4단원이 끝납니다. 그리고 물론 너네 선생님이 5단원 1까지 들어간다고 하셨거든요. 자본주의 역사. 그것도 다음번에 하도록 할 거고요. 이제 이어서 2주차 교재를 딱 펼치면서 이제 고통받을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